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오늘은 상상 스퀘어에서 발간한 퓨처 셀프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자이신 벤저민 하디는 조직 심리학자로 자기계발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퓨처 셀프는 내가 원했던 미래의 내가 과거인 현재의 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내가 되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현재 1억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1억 명이 시청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지미 도널드슨은 17세의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 미래의 자신이 말을 하는 2분짜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찍은 것으로 올려지는 영상에는 그가 8,000명의 구독자가 있고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1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래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정말로 그는 6개월 후 자신이 과거에 올렸던 미래의 영상대로 구독자 목표를 달성했고 1년 후에는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와 나눈 대화를 제작한 영상으로 지민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미래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감하게 영상을 올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노력을 하고 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독자에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이루었을 목표를 말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자신감과 대담한 실행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서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나가 되는 방법처럼 퓨처 셀프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성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무수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에 더해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서 지낼 것인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인지, 현지에 남을 것인지 등 당신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수백 가지 있다. 스스로 내리는 결정도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다. 이 견해로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의 다른 말은 목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목표 지향적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연다고 가정해보자. 이 행동의 목표는 허기를 채우거나 심심해서 무언가 간식거리를 찾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가 냉장고를 열게 하는 동력이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학교에 가는 건 역시 이유가 있다.
학생마다 학교에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학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도 있다. 교실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학생은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목적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적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만족이나 현실 도피가 목적일 수 있다. 그런 행동 이면에도 다 이유가 있다.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은 다음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1. 무엇 2. 어떻게 3. 왜 1단계는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는 학교에 갔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다. 2단계는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그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3단계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왜가 있다. 이 왜가 행동의 이유 또는 목표다.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왜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왜 오르내리는지 알 때 투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 때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자신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2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2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그에 반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업계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논다. 슬픔은 과거와 관련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미래에 속한다. 대개 사람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악취를 풍기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다 목표다. 예를 들어 집을 잃지 않으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회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한편 승진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접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동력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그 미래는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일 수도, 몇 초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주로 두려움이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많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퇴근 시간과 주말만 기다리거나 쇼핑을 하는 등 눈앞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래퍼이자 비즈니스 거물 50센트와 작가 로버트 그린이 함께 저술한 50번째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성적이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인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만다. 내일과 몇 주 후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일쑤며 몇 달 후를 대비해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 대개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 어렵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것이 힘의 법칙이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감정 요인이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꼭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심리학자는 인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진화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수렵채집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다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했었다. 오늘날 인간은 앞날을 생각하려고 힘겹게 노력한다. 그 증거로 미국인이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7세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목표한 은퇴 자금을 다 모으는데 거의 40년이 걸린다. 그렇게 총 모은 은퇴 자금은 평균적으로 10만 7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500만 원 정도다. 27세라는 나이에서 보면 꽤 큰 돈 같지만 은퇴 후 한 달 수입이 310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인간이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난 15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860년 미국의 평균 수명은 39세였다. 그러니 어떻게 80년 후라는 긴 세월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많은 요소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사랑을 토대로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로 들어선다.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다. 이 책으로 당신은 다음의 내용을 배울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 미스터 비스트처럼 미래의 나를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해 확장하는 방법.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탈행위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미래의 나라는 개념은 단순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 한다.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그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바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자 행동이다.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거꾸로 가라.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의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어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을 유발한다는 데 동의한다. 배움은 뇌의 예측 능력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 그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게 시급한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리 없다. 하지만 이게 대다수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주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그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다. 1990년대에 레이트 쇼 위드 데이비드 레털맨에서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는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나는 어떤 광고를 보았다. 6월까지 지급액 없음이라는 문구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은 오, 6월이라니 6월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6월에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지? 나 역시 내게 그렇게 말한다. 늦은 밤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밤이네? 그런데 너무 재미있잖아. 나는 자고 싶지 않아. 나는 밤 사나이야. 그런데 5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졸려서 어떡하지? 그건 아침 사나이의 문제지. 아침 사나이에게 맡겨. 나는 밤 사나이니까 파티를 즐기자. 그러고는 5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고 졸리다. 밤 사나이는 언제나 아침 사나이를 망친다. 아침 사나이가 밤 사나이에게 복수할 방법은 없다. 아침 사나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최대한 자주 늦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면 낮 사나이는 직장을 잃을 테고 밤 사나이는 돈이 없어 더는 파티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레터먼은 제리에게 현대 미국인 삶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만 추구하면 미래의 나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미래의 나를 연구하는 전문가인 데니얼 길버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 우리는 미래의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한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낸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러면 오늘 더욱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놀라운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라는 귀중한 금광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것이 지금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미스터 비스트의 놀라운 성공은 그가 원했던 미래의 나에 전념한 결과였다. 그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의도적인 연습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다. 이런 태도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의도적인 연습을 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스터 비스트처럼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스티브 코비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언제나 먼저다라고 말했다. 무언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먼저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그렸다. 그 다음 정신에 그린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발전했다. 성경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한다. 현재 당신의 모습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의 미래의 당신에 대한 증거다.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과 집념이 얼마나 큰지는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 증명된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전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목표라는 필터를 거치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집중하는 대상이 확장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그 점을 이렇게 강조했다.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인류는 달에 갔다. 믿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불치병도 치료한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원하는 바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작가 플로렌스 씨는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는 일에 도전하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현재 당신이 어떤 특정한 미래에 전념한다면 왜 그런 미래를 꿈꾸는가? 만약 다른 미래를 선택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에 전념한다면 원하는 미래에 완전히 몰입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때 탈출구로 삼았던 순간적인 쾌락만 쫓던 행동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용감해질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과 신념, 정신상태가 바뀌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마침내 점점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는다. 리더십 전문가 짐 데스머와 다이애나 체프먼, 칼리 클램프는 이렇게 말한다. 전념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다. 행동이 바뀌는 이유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모습이다. 정체성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다. 따라서 전념하는 비전이 달라질 때 정체성은 즉시 달라진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진다. 맞다. 미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맞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맞다. 장애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당신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어떤 경험이든 유익한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멀리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완전히 몰입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 만다.
길은 언제나 있다.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스는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미스터 비스트처럼 당신도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딸아이 피비와 보낸 시간처럼 당신도 오늘 당장 낡은 패턴을 바꿀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정하고 지금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시간을 설정해 둔 것처럼 그 편지가 미래의 특정 시간에 당신에게 전송되도록 예약해 두어라. 다음 시간에 함께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